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종목인데요. 종목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비자라는 회사입니다. 비자 모르시는 분 없죠? 카드 회사고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카드냐, 뭐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소비 안 좋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카드 쓰겠냐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생 때 20년도 더 전이죠. 배낭여행을 갈 때 여행자 수표라는 걸 챙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로 트래블러스 책인데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연배가 저보다 아래이신 분들은 그게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금을 너무 많이 못 가져가니까 미리 돈을 맡겨놓고 수표로 바꿔서 이제 해외 가서 썼던 게 이제 트래블러스 책입니다. 지금 저는 뭐 해외를 이제 나간 지 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나갔었지만 2019년, 20년 나갈 때 그런 거 갖고 가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왜? 나갈 때 물론 그 나라 통화로 환전할 필요가 있고 또는 뭐 달러로 환전해서 그 나라 통화로 가서 환전해도 되고 신용카드가 필수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는데 제가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적기를 타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 카드로 예약할 수 있지만 제 기억에 뭐 다른 나라 항공을 갈 때는 반드시 국제적인 브랜드가 있는 신용카드가 필요했었거든요. 비행기표 사고 그다음에 호텔 사야 되거든요. 호텔 예약할 때도 반드시 국제적인 브랜드가 있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에는 신용카드를 훨씬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제가 아이디어를 어디서 생각했냐면 항공주 주식을 보면 됩니다. 원래 항공주는 유가가 이렇게 높을 때는 주가가 높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공회사들의 비용 중에서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항공주 주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1분기랑 최근을 좀 보시면 물론 항공주도 오른 건 아니지만 장 빠진 것보다는 덜 빠졌거든요. 근데 유가는 120불, 130불, 뭐 지금도 110불 가까운데도 그런 이유가 뭐였냐? 실적 발표를 4월에 하는데 1분기는 유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어요. 근데 항공사들이 얘기하는 게 2분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행 갈 때 생각해 보시죠. 여행 갈 때 항공을 예약하는데 내일 거 하나요? 보통 안 그렇죠. 보통 뭐 한 달 후, 두 달 후, 뭐 세 달 후 이렇게 항공권을 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운송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이 항공권 예약 수요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되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분기의 항공권 수요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항공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2분기 실적은 되게 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분기에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2분기이긴 하지만 2분기, 3분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거라는 거죠. 그건 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해외를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 달러를 이만큼씩 챙겨가는 게 아닌 이상에는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받고 나서 이 비자 실적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걔네 회계연도로는 2분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달력으로 말할게요. 1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매출액이나 EPS, 주당 순이익 모두 잘 나왔고요. 특히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이 국제적으로 쓰는 국외에서, 그러니까 발행된 국가 외에서 쓰는 그 상승률이, 증가율이 무려 50%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도 되게 좋고 그 다음 달 숫자도 되게 좋을 거라고 회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드의 그 카드 사용량이 2019년 코로나 전보다도 120%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년 지나서 120%니까 많이 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정상화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카드 많이 쓸 것 같고 나가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실적도 잘 나왔다라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요. 하나는 이 비자의 실적을 보면 이 국제 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앞으로 국제 부분 비중이 늘어날 거니까, 왜냐하면 국내는 미국에서 계속 많이 썼었고 국제만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국제 부분 비중이 올라갈 거죠. 그럼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저희도 외국에서 카드를 쓰거나 해외 뭐 브랜드를 쓰면 수수료가 조금 더 붙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쓰는 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결국 비자의 마진이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물량하고 단가를 둘 다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장기적인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이익률입니다. 이 비자의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거든요. S&P 500의 2배가 넘어요. S&P가 30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높은 매출 총이익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 비자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도 매출 총이익률을 높게 유지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비자라는 기업의 경제적 혜자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Q&A 때도 질문 나왔던 이 경제적인 혜자, 정성적인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도 됐었는데,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70몇 % 이익을 내고 있어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걔네가 그렇게 내고 있으면 무조건 경쟁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0% 벌면 나도 70% 벌고 싶거든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진을 높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경쟁자들이 그거보다 조금 싸게, 가격을 낮추면 마진은 줄어들 테니까요, 싸게 진입을 하려고 해도 진입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보고 지금 이익률을 보면 이 비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되게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도 비자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얘기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비중 올라가는 거,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밸류에이션인데요. 어떤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도 아주 비싸면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회사랑 좋은 주식은 다르다라는 거입니다. 비자 P가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2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28배면 오, S&P 평균이 18배, 17배인데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출 총이익률이 높고 독점적이고 계속 그 정보기술의 혁신 때문에 계속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 P나 5년 평균 P나 3년 평균 P를 보면 전부 35배, 34배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 그렇게 비싼 P에 거래가 됐던 회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약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해외 쪽이 안 되고 이러면서 P가 30배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떨어진 게 28배면 이 위드 코로나로 리오프닝이 되고 정상화되게 되면은 과거 평균 P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이 주식이 지금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주환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를 많이 사주는 회사에 비해서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약 2.5% 정도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2.5%라고 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이 회사의 잉여현금 흐름의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뭐 투자하고 이런 거 다 빼고 남는 잉여현금 흐름의 70%를 고객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렇다면 매년 2%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배당은 적지만 매년 2%, 2.5% 정도 주식수가 줄어든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균 이하의 밸류에이션이고 매년 2%씩 주식수가 줄어드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행 많이 가면 비자카드 많이 쓰고요. 그러면 볼륨하고 프라이스가 둘 다 올라가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2분기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외 비중이 올라가서 마진 좋아지는 게 한 1, 2년 있을 거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경제적 혜자도 좋다라는 게 장기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밸류에이션 평균 이하고 주주환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비자를 공부해 보시는 거는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자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거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